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9월 4일 일요일 오후 10시인데 영상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제가 오늘도 출근을 해가지고 좀 퇴근을 늦게 해서 좀 이거저거 확인하고 종목 선출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 세아메스틀 지주,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우리산업홀딩스, 현대바이오랜드 이렇게 5가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리메드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나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지금 최초로 6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을 지금 아래 꼬리로 2번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이 라인을 지켜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조금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해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어, 하방 압력이 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매수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지금 나스닥 그 RSI 지표가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었는데 고점도 올리고, 근데 RSI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하락이 이만큼 나오면서 과매도권 구간인 80대에서 과매수 구간이었던 85, 84대에서 RSI가 지금 10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수치가 어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거의 차트 크게 보면 거의 역대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몇 번 그렇게 있지 않았던 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RSI가 이제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이 RSI를 이렇게 꺾어주면서 올라가 줄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이만큼 다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코스닥도 이 화요일 수요일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지만 이 단기 이평 저항을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하방 압력이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져도 이 구간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2380선 정도로 보이는데, 이때 지지가 있었던 구간이고 이때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만약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한 번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일단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해줬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차트 뭐 비슷하죠. 이렇게 화수 올랐다가 목금 이렇게 빠진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일단 도치로 지켜줬으니까 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 우하락하는 추세 뚫어줬을 때 들어가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를 하시겠다면 소액으로 꼭 손절 라인 정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개 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세아 베스틸 지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세아 베스틸 지주 보시면 뭐 딱 봐도 이름부터가 철강 쪽 회사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 보면 코스피 철강 금속 쪽이고, 시총은 한 7천억, 대주주는 세아홀딩스가 61% 정도, 62%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세아그룹, 특수강. 그래서 최근에 세아 특수강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특수강 쪽 영위하는 회사고, 뭐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예상 매출이지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무 구조는 괜찮아 보이고, 일단 차트로 보면 2011년 이때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에도 약간 그 건축 대란 약간 호황이었죠. 그때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우하락하던 추세 안에 있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차트를 들어 올렸죠. 이렇게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저점을 올리고 이렇게 고점도 올리는 추세로 추세를 바꿨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2021년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와도 이 13,000원대는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차트를 크게 봐도 이 앞에서 지지가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 차트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줬죠. 그리고 지수 흐름이 최근에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윗꼬리 매집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2만 원대를 계속 뚫어주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2만 원대의 저항이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이렇게 저항 맞았었고 지지 라인이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은 심리적으로 약간 상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면서 장기 이동평균선들도 112일선을 제외하고는 모여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우상향 해주면서 가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손절 라인을 이 장기 이동평균선 라인으로 잡아도 괜찮긴 한데 일단 이 구간을 잡으면 손절 라인이 어, 1,500원, 1,500원이면 뭐 10%는 안 되지만 7, 8%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이동평균선 라인을 잡아도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음, 19,000원대. 19,000원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19,000원이나 최대 이 장기동 평균선 3개 모여있는 이 18,500원 정도 순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지금 윗꼬리를 찔렀던 라인 2만원 위를 돌파해줬을 때 2만원 위를 돌파해주면 그 위로는 더 열려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2만원을 돌파해주는지 이 구간 돌파해주면 그 다음 한 요 정도 될 것 같죠? 25,000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지 보시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매매하기 괜찮은 가성비 좋은 구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정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제주은행.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말 그대로 금융 상업은행이고 시총 2천억 정도 되고 신한금융 지주가 75%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동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주도민을 위한 뭐 지방은행이라고 하죠. 대출, 뭐 카드, 환업, 수익 증권, 신탁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재무도 보시면 매출, 뭐 이자 수익 이런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뭐 크게 변동 없이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수혜 전망에 약간 강세를 하고 이제 세력의 재료를 갖다 붙여서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2015년 고점을 찍고 계속 우하락을 했죠. 진짜 지옥까지 보내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차트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세력이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저점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 구간대까지는 거의 이전 전고점 물량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매집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우하락하던 추세에 있던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하락하던 추세 안에 있었는데 이 추세를 최근에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하다가 급등을 했죠. 하락각은 이 정도인데 상승각은 이 정도로 좀 크게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 들어 올리고 이 우하락하는 추세선 리테스트를 해주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도 장기동 평균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지만 이 5,2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추세 우상향하는 추세선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장기동 평균선 모여있는 이 라인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우하락하던
이 추세선, 이 추세선 보시면 거의 다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 여러 추세선이 겹치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바로 다시 바닥 보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 구간 5,600원, 최대 5,600원, 5,8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상호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이고요.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쪽 은행인데 시총 한 1,900억 정도 되고, 보시면 발행 주식은 1,500만 주인데 유동 주식 수 250만 주. 지금 이 제주은행처럼 유동 주식이 적죠. 그러면서 뭐 중산층 서민의 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제2금융기관, 뭐 예금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보시면 재무도 괜찮죠. 수익 꾸준히 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제주은행이랑 차트가 비슷한데, 보시면 이게 차트 크게 봤을 때 8,000원 요 정도 라인 볼게요. 보시면 이 2001년 요 정도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고, 그 이후로 이제 상승을 한번 주고 급락을 했는데 급락하고 뚫어주지 못했던 구간이죠. 근데 이 구간을 코로나 때 기점에서 뚫어 올리고 기간 조정 줬지만 이 구간에서 또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8,000원대에서. 그래서 차트 단기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때 거의 뭐 이거는 신고가로 봐도 될 만큼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을 주고 나서 누락 추세가 나왔는데 누락 추세를 마찬가지로 거래량 동반해서 끌어 올려준 모습이죠. 그리고 약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약간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올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구간을 박스권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보조지표 다 시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 줘서 장대 양봉 만들어내고 장대 양봉으로 장기동 평균선 뚫어 올린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11,7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해 보시기에 괜찮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면 단기 한 14,000원대까지는 도전을 해주지 않을까. 14,000원대까지는 도전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거래량도 꽤 들어온 모습이죠. 물론 크게 봤을 때도 거래량이 꽤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켜준다면 이 윗골이 14,000원 정도 찔러줬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이 장대 양봉 안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일단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우리산업홀딩스. 우리산업홀딩스 보면 코스닥 제조 자동차 부품 쪽이고 총 한 1,100억. 대주주가 이분들이 뭐 회사 관계자인 것 같죠. 사장 아니면 회장일 테고. 그래서 자동차 공조장치, 주요 거래처, 한라 비스테온 공조, 뭐 모비스 만도, 그리고 해외 뭐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있고, 재무 보시면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만 2021년에만 적자가 소폭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그렇게 나쁜 편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이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력 자회사인 우리산업이 리비안 관련주로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고 하죠. 그래서 차트 보면 2015년 고점에서 2015년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단기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슈팅을 한번 해줬죠. 그리고 지금 슈팅이 나오고 나서 기간 및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온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수가 최근에 꺾인 거에 비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6월, 7월 달에는 지수 자체가 다 상승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한 10거래일 이상 지수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고 단기동 평균선들 정배열 상태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매집봉을 계속 띄우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단기 이렇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최근에 좀 제가 보려고 한 게 뭐냐면 이 윗꼬리가 있었던 라인 있죠. 보시면 이 5,800-900원 정도 위 라인인데 최근에도 이 5번 정도 윗꼬리로 도전을 했었는데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다가 금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몸통으로 올라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하락이 나왔음에도 4%면 큰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몸통으로 돌파해주지 못했던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를 해줬고 최소 이 구간 6,700원 정도까지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앞에 물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한 번 맞고 눌릴지 아니면 이 구간도 돌파해주고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몸통으로 올라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구간 손절 라인 잡으면 되겠죠. 5,9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단기 급락이 나왔는데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작년 10월부터면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락하니까 거의 V자 반등이 나왔죠. 이 하락각만큼 상승각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파동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갈지 아니면 빠질지 모르겠지만 최소 지금 흐름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5,900원대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월요일에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원래는 M2N이라는 종목을 분석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M2N이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매무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뭔가 상패 차트의 모습으로 좀 판단이 돼서 이 종목은 분석을 하지 않기로 했고 900원짜리가 코로나 때 아니 이때 2018년 때 900원짜리가 3만 원이 됐다는 건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이게 크게 추세 우상향으로 가줄지 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 M2N이라는 종목은 이번 주 종목에서 뺐고 현대바이오랜드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바이오랜드 보면 코스닥 제조, 뭐 생활용품, 시총 2,500억, 발행 주식 975만 주, 유동 주식수 이 정도 되고, 대주주가 현대퓨처넷이라는 회사인데, 원래 SK바이오랜드였는데 현대바이오랜드로 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대 쪽으로 아마 흡수가 된 것 같은데,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그리고 재무를 보면 매출도 뭐 큰 변동폭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좀 적자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직 3개년 연속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 보면 차트 크게 볼게요. 차트 크게 보면 이 2015년도에 4만 원 이상이 되는 고점이 한번 났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이후에 코로나 이후 2020년 5월 달에 4만 8천 원대까지 고점이 한번 더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쌍봉의 모습인데 제 생각에는 이 구간대에서 뭐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은 이 구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이 미미한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구간대까지 물량을 받은 걸로도 보이거든요. 세력이 털고 나갔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구간까지 상승을 줬다는 건 한번 끌어내리고 나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차트 크게 보면 요 정도 만원 라인 정도로 약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인 걸로 생각이 되죠. 이 구간, 이 구간 두 번,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만원 라인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2020년 5월부터 해서 지금 2년 정도의 지금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 이 우하락하는 추세 속에 있다고 봐도 이상하진 않아요. 아직 이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 많지는 않지만 소폭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한번 찍어서 이 자리 지켜주고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 나오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을 한 번도 이탈해주지 않았고 쏴주고 지켜주고 쏴주고 지켜주고 쏴주고 이만큼 다시 안 내려주고 금요일에 양봉으로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의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저점을 올리는 추세 우상향의 모습으로도 지금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18,000원대 위를 계속 찔러주는 모습으로 이 구간을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이 보면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저항,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쉽게 돌파해주진 못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추세만 유지해준다면 짧으면 뭐 이번 주, 길면 2, 3주 안에 이 구간 돌파해주는 그림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추세를 유지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다시 2평 깨고 내려온 캔들이 내려오고 이 111선이 리탈한다. 그러면 구름대 깨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 손절 라인을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앞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라인, 이 구간 손절 라인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18,000원대를 한 번 더 도전해주는 그림이 한 번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몸통으로 돌파를 해주지 못했던 이 16,800원 정도 이 정도 만약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이번 주 다음 주 3주 2, 3주 한 달 안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가지 정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리메드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 리메드 차트 보면 아직 대시세라고 볼 만큼의 큰 시세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파동보다는 박스권으로 좀 보고 싶은데 저점 라인 한 요 정도로 보고 11,000원 정도 저점 라인 보고 그리고 고점 라인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또 반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위아래로 한 11,000원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고점 라인이고 바닥 라인이고 보시면 저항, 지지, 지지 그리고 매물대 있는 라인.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 중에서 이 하단 박스권을 또 반으로 쪼개볼게요. 그러면 한 8,000원? 17,000원? 17,5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위아래로 중간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박스권 여기 이제 매물대가 꽤 있는 라인이죠. 근데 이 구간을 지금 아직 돌파해주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요. 저는 이제 윗꼬리가 나왔지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거래량이 상장하고 나서 가장 크게 들어온 모습이에요. 상장하고 나서 뭐 이렇게 300만 주, 뭐 360만 주, 200만 주 이 종목이 시총이 유동주식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동주식수 자체가 좀 적네요. 그래서 아직 이 구간을 몸통으로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빠졌을 때 이 바닥 라인에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 바닥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이 박스권이 아니라면 이 구간 하락이 나오기 전에 지지 구간이었던 이 구간 위에 올라왔을 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해준 모습이지만 이전 하락이 나오기 전 지지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물론 리테스트 받고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봐도 괜찮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로 소액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크게 봤을 땐 이 바닥 라인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거래 라인 크게 들어왔지만 크게 들어왔으면 진짜 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또 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구간 적어도 이 구간 위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칭으로 봤을 때
6,000원 위인 한 24,000원 정도까지 도전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밑바닥에서 잡으시거나 이 구간 위에 올라왔을 때 잡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번 주 뭐 긴축 공포 지속, 연준 발언, 각국 중앙은행 주목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그러면서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19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장 하락 기록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파월 또 발언이 있고, 부의장 그리고 연준 고위 인사들 발언이 예정돼 있다고 하죠. 뭐 누구 총재, 누구 총재, 또 누구 총재, 그리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 호주 금리 인상 있다고 하죠. 금리 결정, 그리고 캐나다 중앙,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캐나다랑 유럽 중앙은행이 연준에 들으려 한 번에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고용 지표는 아직 견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결정짓는 요인은 13일에 발표되는 8월 CPI가 될 전망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 0.5 정도 인상에 그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내일 휴장이라네요. 노동절 뭐 이런 연휴가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러한 이슈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뭐 어, 월가는 증시 반등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주 매도가 나온 후 지수 상단이 꽤 잘 닫아졌다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어, 뭐 고용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0.3포인트 상승한 62.4.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는 의미. 일부 경제학자들은 8월 노동력이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코로나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또 이 기사는 연준이 75bp 인상할 확률을 65%로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5, 0.75가 될지 0.5가 될지는 모르고 8월 CPI가 0.75의 인상 가능성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0.5 쪽으로 기울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더 둔화되는지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일정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월요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 증시가 휴장이고, 화요일에 호주 기준금리 발표 있고, 이 제가 총재 연설들을 다 뺐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 주엔 이렇게 입을 털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을지 아니면 좀 분분할지 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목요일 파월 의장 파월 의장 그 잭슨 홀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7천조가 증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에 또 캐나다 기준금리 발표, 유럽연합 GDP 실업률, 그리고 목요일엔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호주,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특히 목요일이 중요하겠죠. 이 파월, BJ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손절을 하더라도 이번 주에 흐름 좀 보고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매매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